국힘당의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발표를 선거일 이유로 미루었던 정부의 지난해 나라살림 성적표가 11일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보니 왜 선거 전에 발표를 못했는지 딱 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87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기재부는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5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보다 28조 8천억 원이나 더 악화가 됐다는 것인데요. 갈수록 적자라면서 R&D 예산 줄여, 지역화폐 예산 줄여, 마음대로 줄일 것은 다 줄여놓고 이제 와서 재정 수지를 적자 기록하면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일까요? 뭔가 국민들이 모르는 쓸데없는 데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이대로 대충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수로 이렇게 수십조나 적자를 내니 임기 5년 동안 계산만 해도 400조가 넘어가는데 이거 쉽게 웃고 넘어갈 일일까요?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여겼던 대파 문제를 다루는 것도 유시민 작가는 길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대선 기간에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어두우세요. 이 만사에. 어둡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두우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이제 우스꽝스러운 사례가 대파 건인데 대파가 875원이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파 문제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 농산물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방문지에서 그 875원에 대파 한 단이면 합리적인 가격이 전혀 아니에요. 농민들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한 거 말고는 이 생필품 농산물 가격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둡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어떤 거니까 잘 불투명하다? 안 보인다? 저는 상당히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기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 단지 바꾸는 신용 몇 가지만 하는 정도로 그냥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앞으로 그 우리 사회의 전망을. 예. 김대중 대통령이 IMF로 파산난 나라에서 대통령을 취임해가지고요. 여소야대 국회였어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인데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했습니까?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여소야대였어요. 총선하기 전까지는. 초기에 법인세 인상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해서 오니까 취임하자마자 거부권 발동하는 거는 내 소신과는 안 맞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 여야 관계를 너무 마비시키니까 받아들이겠다 비난 엄청 받았습니다. 지지층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껏 저렇게 크게 한숨을 쉬며 걱정하는 유 작가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답이 없다라는 뜻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편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가 4월 10일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호남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은 하겠다고 밝히며 거리에 나가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낙선을 했으면 조용히 사라지든가 하면 되는데 뭐가 또 아쉽다고 거리에 나가 얼굴을 내밀며 낙선 운동까지 할까요? 다음 총선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쩜 저렇게도 얼굴이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낙엽은 한술 더 떠 저를 도우러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오신 수백 명의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연예인이라도 된 것일까요?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한 답변입니다. 이번에 대패에서 심상정처럼 정치계를 아예 떠날 줄 알고 있었는데 절대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을 보면은 언제든 다시 재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보여 징글징글할 정도입니다.
한편 이번 총선 때문에 소식이 묻혔던 경기도의회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3명이 전부 당선이 되어 도의회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선인 임기가 시작이 된 11일부터 그동안 여야 동수였던 경기도의회는 이로써 민주당 제1당 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궐선거 개표 결과 김영희와 이은미, 이준영 등 민주당 후보가 3개 선거구를 모두 휩쓸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석수는 민주당이 77석, 국힘당이 76석, 개혁신당 2석으로 재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2024년 4월 10일은 완전히 민주당의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지만 민심은 언제나 변하고 무섭듯이 당선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국민만 늘 생각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른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